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저는 조선시대 왕명 기록물인 성정원 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인조와 영조, 고종, 순종의 기록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귀한 기록물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들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인조 1년 4월 13일 허림. 상이 창경궁에 있으면서 경연을 행하였다. 상이 창경궁에 있었다. 상참을 정지하였다. 경연만 행하였다. 대간의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수령을 속히 서경할 것 등을 청하는 성정원에게 정원이 아뢰기를 미처 부임하지 않은 수령이 많아 간직이 방치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대간의 인원이 비록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제수된 수령을 속히 서경하도록 양사의 성상소를 명초해서 말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정교하였다. 내일과 모레는 국기일 등이므로 시사를 시행할 것인지를 묻지 않겠다는 성정원에게 정원이 아뢰기를 모레는 국기일이고 내일은 재개하는 관계로 시사를 어떻게 할지 여쭙지 않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정교하였다. 이대엽을 율문대로 정제할 것 등을 청하는 합계하기를 삼행 원문 빠짐. 이대엽의 제약은 이위경과 한찬남의 제약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이 사람만 처형을 면한 채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니 왕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심하고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율문대로 정제하도록 명하소서. 전 우상 조정은 패조의 상신으로서 국정을 바로잡지 못하여 복패에 이르게 했는가 하면 패모에 대해 수의할 때에는 윤기를 저버리는 죄를 지었으며 여러 해 동안 전형을 장악하여 이이첨의 신복들을 모두 조정에 배치시켰습니다. 게다가 제하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 자제들을 풀어서 제방을 쌓아 농지를 경영한 것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고 장핵을 억지로 빼앗으면서 뻔뻔하게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으므로 백성들의 질고가 끝이 없었으니 관작을 삭탈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박동량은 삭직하라. 조정은 이미 채차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대엽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군이 현감 이종문 등을 파직할 것 등을 청하는 사관원에게 사관원이 아뢰기를 군이 현감 이종문은 한도 없이 징념하여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경주 판관 도심류는 인물이 용렬하여 흑덩이와 같습니다. 새롭게 정사를 펴는 이때에 민폐를 크게 끼치는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니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전 성지 황중류는 본래 간사하고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으로서 이이첨의 신복이 되어 크고 작은 논의에 참여하여 모두 알았으며 마음먹은 것을 멋대로 행하면서도 부족하게 여겨 더욱 견고하게 세력을 굳힐 계책을 부리면서 패조의 뜻에 영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국 조정에 관계된 말인데도 끄리낌 없이 비방하여 대의가 밝아지지 못하게 하였고 인심을 일제히 분노케 하였으니 황중유는 우리나라의 적일 뿐만 아니라 실로 천하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변원에 안치하도록 명하소서. 급제 윤희는 기득권을 잃을까 염려하는 비루한 인간으로 궁금과 서로 통하여 좋은 벼슬에 제수되려고 도모하면서 뻔뻔하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 채 국사를 담당한다고 자처하였습니다. 간사한 무리들과 결탁하여 엄밀히 이익을 나눠 먹을 계획을 세운 뒤 교묘하게 생목을 만들어 내어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랑캐와 화해하자는 의논을 맨 먼저 주장하여 중국에서 의심하는 단서를 열어놓았으니 삭출의 불만으로는 그 죄를 징계하기에 부족합니다. 오행 원문 빠짐. 풍안군 임년은 패조의 뜻에 영합하여 하의를 여러 차례 주장함으로써 군신의 대의가 받지 못하게 하고
오랑캐를 정벌하러 가는 군의 사기가 저하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붕괴해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몸은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그의 죄가 이미 드러났으니 관작을 추탈하도록 명하소서. 경상자병사 이계선은 건문 귀족과 혼인관계를 맺고는 세력을 믿어 남의 것을 탐하였고 군졸들을 모질게 학대하며 고혈을 짜냈습니다. 곧바로 영사를 보내어 이웃과 친족에게 징수하도록 해서 한 군졸의 하루 가포가 혹 많게는 수십 필까지 되었는데 한없이 거두고 끝낼 줄을 몰랐습니다. 7, 8개 업의 백성들이 두려워 달아나서 폐허가 된 것은 모두 이계선 때문이므로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살을 씹어먹고자 합니다. 급제 이영해는 하인처럼 굽실대고 비굴하게 굴면서 간흉에게 아첨하여 빌붙었고 뇌물을 수레에 실어 보내 액정과 결탁하였으며 참소하는 말을 부추겨서 동료를 모함하였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 부정하게 축제한 것이 매우 많습니다. 권반은 일찍이 부정하게 축제한 일이 발각되었는데 궁액에게 뇌물을 주어 요행이 죄를 면하였습니다. 상께서 처음 저기하신 이때에 만약 간흉과 축제한 이들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구섭에 물든 더러운 것을 계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계선과 이응해를 모두 나국하여 정죄하도록 명하심으로써 그 나머지 사람들을 면려하소서 하였다. 지평 장현강 등에게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는 게 지평 이는 감군 접반사 종사관으로 지금 평안도에 있고 지평 장현광은 지금 경상도 인동에 있으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되 전례대로 본부의 서리에게 말을 주어 내려보내소서 하였다. 전성지 항중윤을 멀리 참배할 것을 청하는 게 전성지 황중윤은 이첨과 결탁하여 그의 신복이 되어서 패모론에 대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일을 맡았습니다. 단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나라 군대를 돕고 구원하기 위하여 명나라 장수를 만나는 일을 모두 몰래 막아서 한결같이 패조의 뜻에 영합하여 총애를 얻고 신임을 받는 기화로 삼았습니다. 병방성지가 되어서는 홀로 아랫말에 중국을 꺼리낌 없이 가혹하게 비방하여서 대의가 밝아지지 못하게 하였고 군졸들의 사기가 저하되도록 하였으니 멀리 참배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희는 이미 삭출하였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그리고 이계선의 물이 이행 원문 빠짐. 장현광 등에게 가교를 보내 불러오라는 정교하기를 나는 여염에 있을 때부터 장현광과 박지기가 모두 노성한 수교로서 오랫동안 초야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듣고 경모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잠시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국사를 다스리고 싶으니 가교를 보내 불러오도록 감사에게 하유하라. 그리고 이들 이외에 초야의 숙덕 있는 선비 또한 널리 찾아서 아뢰라 하였다. 수령을 신중하게 택하라는 정교하기를 근래 백성들의 공고함이 극에 달했다. 지금 들으니 새로운 간언이 내려가면 반드시 모두들 눈을 닫고 목을 내밀며 공정한 정사를 하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만약 적임자가 아니며 백성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할 것이니 관계된 바가 어찌 크지 않겠는가. 모든 수령을 지극히 신중하게 택한 다음 전차하여서 백성들을 소생하게 하라 하였다. 정사가 있었다. 장현강을 지평으로 이창정을 충청수사로 허완을 전라우수사로 삼았다. 문정전에서 주강을 행할 때 턱진관 이괄 등이 입시하여 논어를 진강한 뒤 굴량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시에 상이 문정전에 나아가 주강을 행하였다. 특진관, 이괄, 윤양,
참찬관, 한여직, 시광관, 윤지경, 시독관, 조희일, 기사관, 이계, 이사관 엄성, 신계영이 입시하였다. 상이 전에 배운 논어의 대목을 한번 읽었다. 윤지경이 진강하였는데 자왈군 자부중 적불위에서 이과물탄 개종언까지 각각 한 음씩 어모로 읽고 해석하였다. 상이 새로 배운 대목을 어모로 한번 읽은 뒤에 지의를 강론하였다. 윤지경이 아뢰기를 사람이 중후하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난 것은 위험이 없고 마음속에 보존하고 있는 것은 경고하지 않으니 반드시 안과 밖을 모두 닦아야 이러한 폐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맹자가 양왕을 보시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멀리서 바라보아도 임금 같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보아도 두려워할 만한 바를 발견할 수 없다 하였으니 이는 그가 경박하고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중후한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박한 자도 도를 배울 수 없는가 하자 윤지경이 아뢰기를 경박하면서 도를 제대로 배운 자는 있지 않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일은 충신이 있은 뒤에 이루어지니 충신하지 않으면 비록 작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좋게 말할 것이 없는 것은 사행 원문 빠짐. 윤지경이 아뢰기를 요순이 아니라면 사람이 어떻게 매사에 진선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허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허물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르르니 허물을 고치면 선이 날로 다스려지고 고치지 않으면 악이 날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서경에 말하기를 허물을 부끄러워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하였으니 이 또한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인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변명하기 때문에 끝내 선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과실을 숨기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니 윤지경이 아뢰기를 사람이 만약 허물을 숨기면 온갖 악이 모두 이로부터 나올 것이니 임금에게 있어서는 더욱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위험과 세력이 막강하여 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임금의 허물을 직언할 수 있겠습니까? 필부로 말하더라도 만약 얼굴을 대하고 잘못을 직접 지적하면 노여워하지 않을 리가 드뭅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존하신 임금께 미천한 신하가 그 잘못을 직언한다면 어찌 노여워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예로부터 명철한 군주가 많았지만 간언을 좋아하는 군주는 적었던 것입니다. 당 태종이 위징에 대하여 그의 간언을 모두 따랐지만 궁 안으로 들어가서는 이 고루한 실골 늙은이를 죽이리라 생각하였고 위징이 죽고 나서는 절혼하고 비석을 넘어뜨렸으니 이는 모두 평소에 쌓였던 불평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반드시 편벽된 성품 때문에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에 먼저 나아가서 어떤 말이 내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도에 맞는가 따져보고 어떤 말이 내 뜻에 맞으면 반드시 도인가 아닌가 따져서 안색을 온화하게 하여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선한 것을 택하여 행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잘 다스리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간언을 듣는 것도 참으로 어렵지만 신하가 간언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하니 윤지경이 아뢰기를 신하 역시 반드시 학식이 매우 뛰어나 시비가 분명하며 하나라도 올바르게 본 것이 있으면 화복을 돌아보지 않는 자라야 사안에 따라서 극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한 뒤에는 임금이 그 말을 쓰고 그 몸을 영화롭게 해주면 비록 강직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각 기절을 책려해서 바른말로 기탄 없이 직언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직언하는 자를 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긋하는 자는 흩어지고 참소하고 아첨하여 군주의 악을 유도하는 자는 날마다 더 나와서 나라가 이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조희일이 아뢰기를 간언을 따르되 마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여 나약한 자로 하여금 용감하게 하는 것도 군주에게 달려 있고 자만하여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색이 있어 천리 밖에서 사람을 거부하는 것 또한 군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러기를 오직 상하가 서로 책해야 될 것이다. 임금은 반드시 가시를 듣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신하는 반드시 그런 것을 바로잡는 것을 임무로 여긴다면 각각 그 아름다움을 극진히 하게 될 것이다. 하니 조희일이 아뢰기를 성상의 교훈이 이와 같으시니 너무도 다행스럽습니다. 고종이 부열에게 명하기를 너의 마음을 열어 짐의 마음에 대도록 하라 하였으니 신하에게 책망하고 바란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3대는 오래전 일이라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로 칠한의 자치를 역력히 상고할 수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간언을 따르는 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한여직이 아뢰기를 군주가 허물을 고칠 때에는 작은 허물이라 해서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되고 신하를 대할 때에는 작은 허물은 허용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자 원문 빠짐 어찌 인재를 잃는 근심을 면하겠습니까? 오행 원문 빠짐 이괄이 아뢰기를 오늘 접견할 때에 맹추가는 말을 들었는데 군대를 출동하는 날짜가 빠르면 이번 가을이고 늦으면 내년 봄이라고 하였습니다. 군졸들을 지금 훈련해야 하는데 장차 군량이 너무도 걱정됩니다. 지난번 호조 참판을 보았더니 충청도의 쌀이 4만여 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신이 전라병령에 있을 때 일찍이 400석을 준비하였는데 미처 올려보내지 못하고 체례되었고 좌우 수영 및 감령에서도 영건조 공미 가운데 미처 올라오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니 속히 수합해서 바람이 거세지기 전에 들여보내되 군량미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잘 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러기를 이 말이 참으로 좋다. 오랫동안 묘당과 의처하고자 하였는데 일이 많아 미처 겨를이 없었다. 모름지기 이처럼 하면 될 것이다 하였다. 이괄이 아뢰기를 광하에 저축한 곡식 또한 많은데 만약 바람이 거세지면 결코 들여보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주사선이 20여 척 있으며 양호 근처 저가의 배를 찾아 모으면 필시 많이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헌이 만들어 전에 이미 보낸 것이 10여 척인데 지금도 공역을 정파하지 않았으니 필시 일을 마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들로 속히 군량미를 운송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러기를 군량미가 참으로 걱정되었는데 만약 배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한 척에 얼마나 실을 수 있는가 하자 이괄이 아뢰기를 큰 배는 한 척에 거의 4,500석을 실을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러기를 20척이면 거의 1만 석에 달할 것이다 하였다. 이괄이 아뢰기를 군사 역시 농한기에 다시 정밀히 뽑아서 7월 이후부터 훈련하여 앉고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알게 되면 두자 원문 빠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러기를 다만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던 뒤에 겨우 소생할 희망을 갖게 되었으니 몇 개월 동안에는 필시 나라를 위해 힘든 일에 종사할 마음이 없을 것이다. 지금 만약 병조를 뽑으면 혹 이산하게 될 폐단이 있을까 두렵다. 하자 이갈이 아뢰기를 조만간에 오랑캐와 한번 싸워야 할 것이니 우리의 태세는 늘 내일 출전하는 것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만약 우리나라 국경에 출몰한다면 어찌 백성이 공공하다고 핑계대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성의 훈련군도 전과 같지 않고 지방의 포수, 살수, 사수도 병사가 일찍이 마음먹고 훈련시킨 적이 없어 모두 착실하지 못합니다. 이제 병사를 특별히 택하여 병사로 하여금 그 병조를
훈련시키도록 해서 병고에 당면하거든 스스로 거느리고 나가게 한다면 병사는 자기가 거느릴 병졸들인 줄을 알아 필시 마음을 다해 조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가 빈천하여 대부분 전말을 갖출 수가 없으니 어찌 복마로 기세등등하고 용맹한 기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의당 쓸만한 무사를 선별하여 각 목장에서 기름말을 가려서 주면 급박할 때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기와 화약은 많은 것은 100여 건이고 적은 것은 혹 3, 4건에 이르면서 수효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습니다. 사행 원문 빠짐. 상이 이르기를 비록 그러하기는 하나 만약 패단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패단이 있으니 패단 없이 많이 만들면 좋을 것이다. 하자 이괄이 아뢰기를 소신이 진달한 것은 급히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건도감의 토목 가운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이 필시 많을 것이니 이것을 물에 띄워 내려보내 성중에서 구워 만드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토목을 비록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강변에 내다 둔 것이 아니면 모두 산골짜기 사이에 베어 버려둔 것일 테니 운반해 오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괄이 아뢰기를 전에 이중로를 보았는데 이중로가 일찍이 이천부사가 되었을 때도 토목이 강변에 많이 있었다고 하니 각 도의 감사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배로 실어 오는가 하자 이괄이 아뢰기를 뗏목을 만들어 운반해 올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뗏목을 만들면 패단이 있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괄이 아뢰기를 또 각간에서 매달 정해놓고 군기를 만드는 일로 말하자면 당초의 의도는 밀력을 허비하지 않고자 하여 간중에서 마련한 것인데 지금은 모두 민간에 책임지워 거두되 정결에 대해 거둔 배로 구차하게 채워서 마련해 드립니다. 전에 마련한 것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매번 새로운 것을 만드니 이는 한갓 밀력만 번거롭게 할 뿐 결국 실용성이 없습니다. 적과 맞붙어 싸울 때에는 조총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데 지난번에 병기도감에서 만든 것은 물력만 다 허비했을 뿐 모두 쓰임에는 맞지 않습니다. 병기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제대로 된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들으니 상외가 조총을 많이 싸가지고 와 교역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신은 청컨대 각 관에서 매달 정해놓고 만드는 군기를 4, 5년 동안만 정파해서 매달 정해놓고 군기를 마련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외의 조총을 사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15피를 주면 그 품질이 필시 정교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달의 도감은 백성들에게 고통만 주었을 뿐 실효가 없었다. 또 조총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외의 조총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갈이 아뢰기를 하약을 구워 만들고 조총을 사들여서 수많은 병졸들이 이것을 가지고 출동하면 충분히 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약은 필시 많이 저축해 놓아야 쓸 수 있을 것이다. 활과 화살로 말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화약은 한번 쏜 뒤에는 다시 쓸 수가 없다 하자 이괄이 아뢰기를 급히 화약을 구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중원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군대를 출동할 날짜를 비록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매우 한참 남은 듯하다고 하였다. 하니 이괄이 아뢰기를 두자 원문 빠짐. 이미 저와 같으니 우리나라는 곧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병주를 훈련시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육행 원문 빠짐. 윤지경이 아뢰기를 예부터 사람 두자 원문 빠짐. 실제 내용도 있고 그에 따른 형식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임금이 늘 하는 일이지만 반드시 그 실제 내용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천재를 없앨 수 있는가
하니 윤지경이 아뢰기를 임금이 백성을 걱정하는 정성이 위로 하늘에 이르면 반드시 가망이 있을 것이니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아 상제를 대하는 것이 근본이고 감선하고 철학하며 피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근본은 참으로 닦아야 되지만 형식 역시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시대를 하나하나 보건대 천재가 내린 것은 대부분 옥사가 지나치게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번에 역적을 다스린 것은 서로 고변하고 끌어댄 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단지 평소의 죄악에 대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알았던 자들을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니 억울하게 잘못 걸려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자연 많게 되고 두자 원문 빠짐까지도 모두 죽게 된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러기를 내 뜻 역시 그러하다. 자전이 당초에 저주했다는 설을 제기하셨는데 이들의 죄악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이처럼 한 것이다. 나는 궁인의 옥사에 대해 사실 실상을 알지 못하고 한결같이 자전을 하교에 의거했을 뿐이다. 그리고 대비전께서도 연로한 자를 여럿 말씀하셨는데 그들 가운데에 어찌 원통하게 죽은 자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조간과 사부로서 죄를 입은 자 가운데에도 나약하여 협박을 당해 다른 자가 또한 있으니 원정에 따라 정죄해야 될 듯한데 물론이 이와 같았으므로 내가 내 견해만 가지고 어길 수가 없었다. 내가 제덕이 없이 이런 대위를 차지하여 인명이 많이 죽었으니 매우 우려가 될 뿐이다 하였다. 윤지경이 아뢰기를 조간으로서 죄를 입은 자가 혹 협박을 당해 다른 자라 하더라도 이들이 저들보다 나을 뿐이지 그 죄는 모두 죽기에 충분합니다. 궁인의 경우 상께서도 그들이 범한 것을 잘 알지 못하시니 외정의 신이 또 어찌 그것을 잘 알겠습니까? 여자는 어리석어 매우 무지하니 어떻게 모두 극형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궁국의 중대사에 있어서는 이괄이 진달한 것이 모두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태평하고 무사한 때라 여겨 마음이 해이해졌으니 만약 조금이라도 징발하면 또한 소요가 일어날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러기를 나는 이 적들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선 한제가 우려된다 하였다. 윤지경이 아뢰기를 춘추 때에 노나라 문공이 정사를 게을리하자 1월부터 7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만약 임금이 삼행원문 빠짐 상이 이러기를 내가 그것을 잊었다. 정원은 그리 알고 그 행하라 하였다. 신시에 파하였다. 문정전에서 석강을 행할 때 턱진간, 강인 등이 입시하여 대학 연의를 진강한 뒤 수령을 차임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시에 상이 문정전에 나아가 석강을 행하였다. 턱진간, 강인, 이정혐, 참찬간, 한여직, 시강관, 윤지경, 검토관, 조성립, 기사관, 이괴, 기사관 엄성, 신계영이 입시하였다. 윤지경이 대학 연의를 진강하였다. 진장을 올리고 각각 한 번씩 엄으로 읽고 해석하였다. 상이 배운 대목을 엄으로 한 번 읽었다. 윤지경이 아뢰기를 권 가운데 실린 글은 모두 진강해야 될 듯한데 표는 별려문으로 임금께서 종사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원이 의정하고 영사에게 여쭈어 마침내 진독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강인이 아뢰기를 10여 년 전부터 나라가 몹시 위태로워 조석관도 보존하지 못하고 망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 반정한 뒤에는 전의 폐단을 한결같이 바로잡아서 백성들의 바람에 부응해야 할 것이니 궁검이 엄하지 않고 사치가 풍속이 되고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염치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모두 개혁해야 할 폐섭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 역시 그러하나 이미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나의 처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사행 원문 빠짐. 육진의 수령 역시 청렴하고 소탈한 문간을 가려
차임한 것은 한편으로는 고통에 실험하는 백성을 다시 소생시키고 한편으로는 변방을 제압하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적으로 무부를 차송하고 있으니 거의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살펴 다시 소생시키는 것이 어찌 무부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는 멀리 떨어진 섬으로 바다 가운데에 있으므로 백성들이 더욱 공고합니다. 선조에게 김응남을 일찍이 목사로 삼고 조인준을 또한 판관으로 삼았던 일을 제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또 강계는 매우 먼 곳으로 소속된 포구가 13개입니다. 만포에 이미 무장을 차송하였으니 강계는 문관으로 차송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어찌 문관과 무관의 차이가 있겠는가마는 문관과 무관을 번갈아 차송하면 필시 크게 제압하여 두렵게 할 것이다 하자 이정혐이 아뢰기를 비록 문관이라 하더라도 만약 가려 차임하지 않는다면 어찌 무장보다 낫겠습니까 하였다. 강인이 아뢰기를 조정이 청명한 때이므로 중인 이학 모두 스스로 면려하여 선을 행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달려있고 백성의 운명은 수령에게 달려있고 수령의 선악은 감사에게 달려있다. 혹 조정에서 제수한 사람 가운데 진선하지 못한 자가 있더라도 방백이 공정하고 분명하게 출척한다면 불량한 관리가 필시 적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정혐이 아뢰기를 반드시 장오유를 밝혀야 탄간오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법은 나 또한 법전대로 하고자 한다 하였다. 강인이 아뢰기를 소신이 선묘조에 여러 차례 수령이 되었는데 그때에 불법 어사를 많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수령들이 거리낌 없이 멋대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사를 파견하는 그 뜻이 매우 좋다. 폐조 때에 한 번도 보내지 않았으니 수령들이 어찌 탐욕을 멋대로 부리지 않았겠는가. 장오제로 한번 발각되면 자손 역시 모두 금고하였으니 조종의 법이 중하였다 하자 강인이 아뢰기를 성상의 교화가 다시 새로워졌으니 오늘날 수령치고 누구인들 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사를 파견하면 필시 더욱 두려워하여 삼갈 것입니다 하였다. 한여직이 아뢰기를 근래에 하유가 빈번하여 금군이 길에 끊임없이 왕래하고 있는 관계로 그 폐단이 적지 않고 종이 역시 매우 많이 소비됩니다. 소신이 오늘 김유와 함께 말했는데 말이 이 일에 미치자 김유가 말하기를 전에는 공문을 보냈을 뿐인데 폐조 때에 호령이 행해지지 않아 매사를 반드시 번거롭게 하유하였기 때문에 습관이 돼버린 것이지 옛 벽규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매우 타당하다. 비록 하유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편의에 따라 공문과 아울러 붙인다면 필시 전날처럼 너무 번거롭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신말에 파하였다. 소견할 때 모도독 문안사 남이공이 입시하여 모문용을 만나고 온 결과와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석강을 파한 뒤에 이어 모도독 문안사 남이공을 소견하였다. 남이공이 아뢰기를 소신이 명을 받은 뒤에 오행 원문 빠짐. 신이 갈 때에 정교가 있었기 때문에 도독에게 말하기를 과군이 일심으로 상국을 향하여 마음을 써서 독부와 협력하여 오랑캐를 소멸시키고자 하는데 소금을 굽는 것, 둔전을 시행하는 것, 시장을 여는 것 같은 것은 모두 노야께서 청하신 것을 따르겠지만 나라가 피폐하고 백성들이 공공하여 힘이 닿지 않아 생각대로 못할 뿐입니다 하니 도독이 스스로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세왕의 씩씩하고 호방한 기상을 헤아려 보았는데 나와 서로 같았으니 어느 일인들 이룰 수 없겠는가. 내가 사유를 갖추어 전주하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그의 사색을 살펴보았는데 겉으로만 꾸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로 마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준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든가 하니 남이공이 대답하기를 당초에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려서 독서할 때부터 일찍이 송감을 보았는데 평소에 강개하는 뜻이 많았다. 불행히 이를 당하여 불량한 변신을 만나서 구련에서의 전투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모면하였다. 이외에도 공문서와 사설을 대부분 모두 상황에 맞추어 어물어물 넘겨 본국을 기만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편안하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만약 성질이 급하였다면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병폐의 권원 역시 그에게서 나왔는데 이미 혈육시켰다는 말을 들었다. 실로 천조와 본국에서는 다양한 일이지만 늙은 적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본을 올리려고 하기에 신이 통관을 시켜 그 주고를 보여주기를 요구하였더니 내주며 말하기를 이 가운데 만일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남 배신이 속히 가서 품정하여 그를 고쳐서 보내시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신이 이렇게 속히 입경한 것입니다. 지금 용천에서 올린 장계를 보니 비록 청으로 인하여 여러 부분을 고치기는 하였는데 그 가운데 신불, 자안, 내자에 대해서는 신이 애초에 이처럼 명분이 정당하고 이치의 순한 일에 이러한 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일찍이 고치기를 청했었습니다. 지금 심자를 의자로 고쳤으나 불자, 안, 세자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에서 강정하여 고칠지 고치지 않을 것인지를 속히 해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상길이 오래전부터 도독과 서로 친했으니 지금 접반사로서 내려갈 때에 이러한 뜻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러기를 여러 차례 고치기를 청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할 듯하다 하였다. 남이공이 아뢰기를 그 세자가 만약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이대로 상주하도록 속히 해보해야 그 세자가 만약 대단한 것이 아니라며 이대로 상주하도록 속히 해보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러기를 속히 해보해야 될 텐데 근래의 일은 속히 거행하는 것이 없다 하였다. 남이공이 아뢰기를 박경생의 말을 가지고 보면 아문이 이미 일품에 이르렀는데 접반사는 매번 당상관으로 차출하므로 비록 말을 하지는 않지만 문하의 사람들이 모두 불만스러워하는 기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기를 가자하여 보내는데 맡고 있는 직함이 아직도 당상관이니 가함으로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오행 원문 빠짐. 상이 이러기를 그 선문 육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니 남이공이 아뢰기를 육지와 30리 떨어져 있는데 바람이 순조롭지 않으면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 역시 새벽에 출발하였는데 저녁에야 겨우 건넜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러기를 섬둘레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남이공이 대답하기를 외면은 보이지 않고 내면은 둘레가 몇십 리쯤 되는데 애워싸고 있는 형세여서 군대를 감추고 배를 정박시킬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러기를 그렇다면 섬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니 노출되지 않겠는가 하니 남이공이 대답하기를 구렁에 가려져서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러기를 가사와 거처는 어떠한가 하니 남이공이 대답하기를 거처는 꽤 모양을 갖추었고 청사 시벽하는 장관이 서로 안접하는 곳이며 가사는 청청으로 땅벌집 같은 것들이 또한 수만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러기를 중원의 군량 등 물건을 연속해서 나오는가 하니 남이공이 대답하기를 군량은 연속해서 나오는 것 같았고 와서 정박하고 있는 당선은 지금도 많았습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먼저 모장의 한심을 얻어야 수월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장은 현재 중원에서 중망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거하고 있으니 그가 하는 말은 영향력이 막대하고 천조도 필시 믿을 것입니다. 지금 비록 질병을 앓고 있으나 만약 한번 오기를 청하면 필시 그의 한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의 단점은 군사들의 존경심과 복종심이 상당히 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된 것인가 하니 남이공이 대답하기를 새로 두 첩을 얻었는데 꽤 부정한 것 같았으니 혹 이 때문이 아닌가 의심할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위가 이미 높은데 교만하고 건방진 기색은 없던가 하니 남이공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본래 교만하고 건방진 자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엄흉하고 간사하며 수상한 사람은 아닌 듯하다 하니 남이공이 아뢰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도량이 크고 호통하며 시원시원하였고 정의감에서 우러나오는 기계가 대단하였습니다. 비록 위험 있고 후중한 점을 보지는 못했지만 겉으로는 시문을 짓고 엎조리는 풍류가 있었습니다. 그 첩을 얻은 이유를 들어보니 정실이 자식 없이 죽었기 때문에 후사를 구하고자 해서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변명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정하기 때문에 군사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도된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니 남이공이 아뢰기를 군사들이 경멸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온 자 가운데 심세괴는 바로 그 첩의 아비이고 시가달은 사촌이라고 합니다. 도독이 그곳에서 편안한 것도 이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모두 오기를 다투는데 그 첩의 족속을 보낸다면 또한 공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니 남이공이 아뢰기를 오행 원문 빠짐